네, 반갑습니다. 동패고등학교 2학년, 한빛고등학교 1학년 영어 1단원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각자 받으신 프린트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요 글 같은 경우는 주로 스토리텔링 형태의 글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면서 등장인물별로 어떤 사건이 있는지, 감정 변화가 혹시 어떻게 되는지, 또 뭐 인물에게 있어서 어떤 큰 변화를 주는 사건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처음에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톰 미셸이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일단 우리는 등장인물 1번이라고 표기할게요. 등장인물이 총 3이 나오기 때문에 그 3명 등장인물별로 잘 정리를 합시다. 톰 미셸은요, British teacher라고 했으니까 영국인 교사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교사다라고 봐도 괜찮겠죠. 영국인 교사인데 in the 1970s라고 했으니까 이게 약간 문학 작품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시간적 배경이 나왔을 때 또는 공간적 배경이 나왔을 때 이런 걸 좀 잘 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연도 뒤에 s가 붙어 있으면 무슨 연대를 얘기한다 그랬으니까 1970년대에 he worked at an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 in Argentina라고 했으니까 일을 했는데 English language boarding school이니까 영어를 주로 사용하는 그 기숙학교, boarding school이 단어 외웠죠. 기숙학교에서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 아르헨티나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이게 공간적 배경이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시면 그런 곳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는데 one day 하루는 he visited a beach and found a penguin that was injured and alon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그가 이제 여느 때처럼 뭐 돌아다니고 일을 하다가 그가 방문을 했대요. 근데 어떤 해변을 갔는데 그리고 found하고 나와 있죠. 앞쪽에 지금 visited가 첫 번째 동사였기 때문에 요렇게 두 번째 동사 found를 줘서 요렇게 두 동사를 병렬 구조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병렬 구조로 연결된 두 대상은 반드시 그 문법적인 형태가 같아야 하니까요. 잘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누구를 발견했냐면 a penguin. 펭귄 한 마리를 발견하는데 얘가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인물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근데 사실은 좀 어렵기는 한데 일단은 그래도 주요 인물에 해당이 되니까 표시를 해 주시고 근데 그 펭귄이 어떤 펭귄이었냐면 문법 나온다. 대답해서 끊어 주시고 이때 that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펭귄을 꾸며주는 주어가 없는 형태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겠고 that was injured and alone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injured라고 하면 부상당한 이런 의미죠.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하나 더 건졌으면 좋겠는 건 damaged 같은 거. 그러니까 어딘가가 다친 상태였고 그리고 혼자 있는 그런 펭귄 한 마리를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셸은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decided to 우리 decide는 뒤에 투부정사만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뒤에 요렇게 helping은 오면 절대 안 됩니다. 도와주기로 했는데 그 새를 이제 그러고 나서 뒤에를 보니까 이제 그 새는 앞에 있던 그 펭귄입니다. He cleaned it. 그가 그래서 그 새를 갖다가 닦아 주고 씻겼다는 소리겠죠. 이제 그는 미셸입니다. 미셸이 그 새를 갖다가 닦아 줬고 그리고 fed it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fed는 feed의 과거형이죠. 그래서 feed가 먹이를 주다 이런 뜻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fed it 그것에게 먹이도 주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even 묶어 주시고 그 뒤에 gave가 나오는데 우리 give는 사용식 동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시 간접 목적어, a name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직접 목적어로 보셔서 그것에게라고 했는데 이때 그것은 그 새를 얘기하고요. 그 새에게 표시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그 새에게 a name, 이름을 주기로 했다 또는 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름이 뭔지 나와 있어요. 후안 살바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연결되는 거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주인공이었던 톰 미셸과 그리고 그 펭귄이라고 얘기했었던 누구? 후안 살바도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관련된 뭐 이야기가 쭉 이어져야 되겠죠. 그러면 한번 뒤로 가서 어떤 내용인지를 보겠습니다.
from that day on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 문제에서 that day가 무슨 날인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이때 that day 같은 경우는 뭘 의미합니까? 그 펭귄을 처음 만난 날, 둘이 처음 만나서 처음 그냥 만나서 데리고 와서 씻기고 먹이도 주고 했던 그 날로 보시면 되겠고 from that day on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계속 그날 이후로 쭉 요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on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확인을 해 주시고 그래서 그렇게 데려온 날 이후로 후안 살바도는 lived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냐면 on the terrace 테라스에서 살았대요. 테라스는 베란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의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 살게 됐는데 그의 방에서 그는 누구죠? 미셸입니다. 그럼 그냥 톰이라고 해 놓을게요. 톰의 방에서 방에 있는 베란다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 그럼 톰도 어디에 거주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학교의 기숙사에서 dormitory가 기숙사니까 기숙사에서 거주하고 있다라는 거 같이 확인하시고요. 이제 그러고 나면 내용 이제 말하는 주체가 바뀔 거예요. 지금은 약간 제3자의 관점에서 약간 작가가 말해 주듯이 그 톰 얘기를 따로 하고 펭귄 얘기를 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톰 미셸 아까 그 영국인 교사가 쓴 소설, 쓴 이야기가 전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톰이 나라고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화자가 바뀌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the following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following이라고 하면 단어 외웠겠지만 다음은 뒷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이제 뒤에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요. part of the story 어떤 이야기의 일부분인데요. 요 written에다가 표시해 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콤마 형태로 그 과거분사 written이 이끄는 과거분사 구가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스토리는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pp가 들어가고 요 앞에는 뭐가 빠졌다. which was 정도의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톰 미셸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의 일부분입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썼냐면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펭귄과 어떤 소년에 대해 썼대요. 아하. 어떤 소년이 나오죠? 이때 어떤 소년이라고 하는 애가 우리 등장인물 세 번째가 될 겁니다. 각각은 다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at the school 그 학교에 있는 어떤 소년과 펭귄에 대한 이야기의 일부입니다라고 했고 그럼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처음에 펭귄을 구한 건 톰 미셸이 맞아요. 근데 그 펭귄을 데리고 와서 그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는 건 톰과 펭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다른 남자애랑 펭귄의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 주의하시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from the first day라고 나와 있습니다. 첫날부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좀 볼 게 많아서 선생님 이렇게 표시를 한번 할게요. 여기까지 표시해 주세요. 보시면 from the first day가 첫 번째 날부터라고 했는데 that 앞을 끊어 주시고요. 이때 that 같은 경우는 관계부사 대용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that을 사용할 때는 그냥 뭐 주격관계대명사, 목적격관계대명사로 많이 했는데 얘는 지금 관계부사 대신 사용돼서 앞에 있는 first day를 꾸며주고요. 그 말인즉슨 뒤쪽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따라올 거란 소리입니다. 선생님 완전한 문장이라 그러면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 앞에 있는 그 first day라고 하는 시간의 선행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관계 부사로 따지면 when 같은 거 또는 그날부터 약간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전치사 on을 써서 on which 같은 거 그래서 요런 걸로 바꿔 쓸 수 있겠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부터인데 그날이 언제 그 첫 번째 날이 언제냐면 내가 자 brought a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래서 이 동사 원형 하도록 A를 데리고 오다라는 뜻인데 live at the school 학교에서 살 수 있도록 펭귄을 데리고 왔던 그 첫날부터라는 뜻이 되고요. 그 첫날부터 콤마 끊고 one student 한 학생이 in particular 묶어 주시고 이거는 특히란 뜻이니까 particularly
regularly 해서 부사로 써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요 one student는 앞에 있던 그 소년을 얘기하니까 요 점도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남자애 한 명이 학생 한 명이 wanted to 뭐 하고 싶어 했냐면 help 도와주고 싶어 했는데 with his care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help 다음에 with 명사가 나오면 뭐뭐를 돕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his care 그의 돌봄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때 his care라고 하면 이때 뭐 펭귄을 돌보는 일을 도와주다라고 해도 괜찮고 아니면 his를 그 남자애로 보게 되면 그 남자의 보살핌, 자기의 보살핌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 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학교 선생님께서 요 his를 누구로 설명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그래서 요 his를 갖다 볼 수 있는 거엔 여지가 있으니까 고걸 좀 확인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고 쌤 생각에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도움으로 도와주고 싶어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름이 나오죠. 처음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다라고 했고 이 기숙학교가 라틴 아메리카에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곤잘레스라는 이름은 그쪽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는 이름의 형태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은 디에고 곤잘레스였고요. 내려가면 디에고는요 was a shy boy. 굉장히 수줍음이 많은 소년이었대요. 근데 어느 정도였는지 관계대명사 후로 설명합니다. 마찬가지 주어가 없는 형태로 불완전한 문장이 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로 볼 수 있고요. seem to be frightened, seem to라고 나와 있는데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라는 뜻이죠. 그럼 이때는 조금 고급스럽게 요것도 괜찮아요. appeared to 하면 요것도 같은 의미가 되죠. 근데 요렇게 나와 있을 때 seem과 appear 뒤에 to be가 있으면 to be를 뭐 할 수도 있다.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럼 뒤에 frightened로 형용사만 올 수도 있으니 주의를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확인해야 될 건 frightened니까 뭐예요? 겁을 먹은 거예요. 이거는 그 남자애가 겁을 느낀 상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ed가 들어가 줘야지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들 맘대로 frightening이라고 해서 ing로 현재 분사를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겁을 먹은 것처럼 보였다라고 했는데 of his own shadow. 와, 심지어 뭐에도 겁을 먹었대요. 자기 자신의 그림자에도 겁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로 소심한 친구인데 그다음 보니까 he struggled with his classes.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struggle with 의미 기억합시다. struggle with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 표현 같은 경우에 뭐뭐를 고군분투하다. 그러니까 뭐뭐 하느라 정말로 너무 고생하다 이런 의미인데 그의 수업 시간도 너무너무 힘들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표현은 선생님이 형광펜을 한번 치겠습니다.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seemed to suit him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앞쪽에 none이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것도 뭐뭐 하지 않은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완전 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방과 후에 하는 활동들 있잖아요. 그러한 방과 후의 활동들 중에 어느 것도 seem to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문법상으로는 긍정문의 형태로 나와 있지만 결국에 내용상으로는 부정의 의미라는 거 none 때문에 그렇습니다. seem to suit him 그에게 suit 적합하다, 알맞다 이런 뜻이죠. 적합하다, 알맞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같은 표현을 우리 쓸 수 있는 거 이런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fit 같은 거나 match 같은 거 같이 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에게 맞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건 문장 변형을 조금 해볼 수 있는데 it seems that 또는 it seemed that 구문을 활용해서 변형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같이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출제되는 거나 이런 게 좀 빈도가 높으니까 한번 해 볼게요. it seemed that으로 해서 요렇게 seemed로 과거 시제를 똑같이 맞춰 주고 그런 다음에 그 뒤쪽에서 우리 뭐가 들어갈 거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ne of를 똑같이 해서 문장의 주어를 살려 주시고 none of the after school activities
그다음에 과거 시제 suited him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none of the after school이라고 했으니까 그 방과 후 학교 활동들 중에 어느 것도 suited him 그에게 맞는 것처럼 그러니까 맞는 것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였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 요렇게 it seemed that으로 고치고 동사를 suited로 알맞게 고치는 거 연습을 조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하고요. 그다음 학기 중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he was neither strong nor athletic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문법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neither A nor B의 형태인데 요거 잠깐 보자 우리. 여기 A가 형용사 형태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B도 형용사 형태로 맞춰 주셔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부사로 쓴다거나 하지 않게 해 주시고 그래서 neither라고 하면 둘 다 아닌 거예요. 뭐가 아닌데 튼튼하지도 않고 athletic 몸에 피지컬이 좋지도 않았다는 거야. 건장해 보이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디에고라는 친구가 어떤 일을 겪어야 했냐면 내려가 볼게요. On the rugby field. 럭비 하는 일이 있었나 봐요. 럭비를 학교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같은데 럭비 경기장에서 nobody입니다. 또 나오죠. 노에다 세모. 노니까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 뭐뭐 하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어느 누구도 pass the ball 공을 갖다가 그에게 던져주지 않았대요. 또는 어떻게 됐어요? involved입니다. 아 동사가 passed 하나 그리고 뒤에 involved가 둘이 되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 병렬 구조입니다. 확인하시고. 또는 involved라고 했는데 이때 involved도 우리 단어 외웠어요. 참여시키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참여시켜 주지 않았대 그를. 그러니까 경기에 끼워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후반부에 여기다 표시 한번 해 주시고 except to make fun of him 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을 잘 보시면 잘 봐야 된다. except to라고 얘기를 하면요. except 뒤에는 원래 그냥 명사가 따라오거나 접속사로 썼을 때 뒤에 주어 동사 받는 정도 그 정도가 가능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except 뒤에 투부정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하실 때 뭐뭐를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다만 지금 사용한 형태가 to 부정사의 형태를 썼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달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뭐냐면 make fun of라는 표현이 놀리다의 뜻인데 그래서 같은 표현으로 요거 laugh at 같은 경우 좀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디에고를 놀리는 걸 제외하고는 럭비 경기장에서는 아무도 걔한테 공을 패스해 주거나 아무도 걔를 게임에 끼워 주지를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여기까지 해서 그 영국인 교사였던 톰 미셸 그리고 그다음에 구조된 펭귄이었던 그 아까 후안 살바도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되게 소심한 소년인 노까지 누구죠? 디에고 곤잘레스까지 세 명의 등장인물에 대한 얼추의 설명은 나왔고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 요 문제 상황을 극복할지, 디에고가 어떻게 자기 성격을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선생님 이제 다음 시간에 본문 2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